네, 어쨌든 오늘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대행 권한대행이 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대행이 좀 버텨주기를 바랬을 텐데 3명 중에 2명을 임명을 했고요. 이제 경제 위기, 우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신 1명은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힘은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재밌는 게 요즘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1인 매대역을 하는 것 같아요. 박 대표님 오늘 그 민주당이 입장문 내기도 전에 국회의장이 입장문을 내서 매우 유감이다. 아니 이거 다 합의한 건데 최 대행이 왜 자기 마음대로 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 의장의 그 활약상을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예, 그 개딸들은 이중적인 감정일 것 같아요. 양가 감정을 가지고 볼 것 같은데, 우원식이 우리 대신 말해주네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니 제가 우리 교주님을 제끼고 대권 행보를 하는 거네.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매일매일 떠요. 국회의장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매일매일 자청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20조의 2를 보면 국회의장은 당직을 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당의 편을 들지 않고 두 교섭단체 혹은 세 교섭단체들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국회의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법 20조의 2를 잊은 것 같습니다. 당적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마음은 개딸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교주님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유고가 생기면 그 다음은 나다. 특히 있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2등 하는 게 지금 나와버렸거든요. 글쎄. 이재명의 압도적인 1등, 그 다음에 2등이 우원식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아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개딸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서 물어뜯을 땐 세게 물어뜯고, 그 다음 의장으로서의 본인분을 저버리는 거에 대해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그 발언들도, 오늘 성명서 같은 경우도 약간 실망스러운 게, 여야가 애초에 합의를 했던 건 교섭단체별로 1명씩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을 하고 나머지 1명은 11월 22일까지 여야가 협의를 해나가자. 이게 정확한 그 양당이 했던 그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그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후보자 청문회를 했고, 그리고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도 민주당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대한민국 그 국회의 교섭단체 중심주의에 입각해 보자면 교섭단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이었어요. 근데 이게 마치 아무 하자가 없는 것처럼 국회의장이 강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강변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개딸의 마음을 사는 것, 민주당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속내도 있을 것 같아요. 헌재 구성과 관계된 속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신경민 의원님께서 더 깊은 속내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6명이었다가 8명이면 8명이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8명이 했거든요. 그러면 뭐 1명은 없지만 8명 정도면 뭐 대충의 완전체라고 보여져서 최대행을 또 탄핵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민주당 의총이 결론이 애매해요. 탄핵 여부는 지도부에 일임하겠다. 아니, 그동안에 탄핵 정당이 얼마나 탄핵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했어요. 왜 30번 채우지? 그랬는데 지도부에 일임한대요. 신경민 의원님, 지금 민주당으로 공이 넘어온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헌재 8명을 이걸 어떻게 하지? 수용할까요? 제가 짧게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네. 민주당 의원들 오늘 오후의 분위기는 분기탱천해가지고 바로 그냥 탄핵안 바로라도 싸지르려고 분기탱천해가지고 의총장으로 들어간 거고, 의총장에서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는 결론은 교주님의 뜻에 따르기로 이렇게 돼버린 건데, 왜 그랬을까요? 왜 또? 일단 분기탱천을 왜 했을까가 있어요. 그 안에는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상황을 좀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헌재 쪽 상황을 줄대놓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저는
화가 난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자기들의 추천 한 명을 더 안 해줘서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분기탱천했으면 또 SNS에 최상목 땡땡 뭐네 아직은 못 봤습니다. 땡땡 뭐네라고 또 문정복 의원이 이 탄을 안 올렸나 봅니다. 신혜문 의원님 그게 네. 헌재 구성이 밖에서 그 성향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재판관들은 다 꼬리표가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추천목.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탄핵이 인용이 되냐 기각이 되냐에 약간 이 경계선상에 서 있어요. 아차하면은 탄핵이 기각될 위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 9명이 됐더라면 탄핵 기각의 가능성은 뭐 현저히 낮아지는데 지금 현재는 헌재 구성상으로 좀 이게 알쏭달쏭해요. 아하. 이제 8명이 이제 4월 18일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4월 18일이 넘어가면 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8일 전에 헌재가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은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말이 이게 우스워지잖아요. 이게 인용이 돼야 되는 건데 확실하게 인용이 될 것이다라는 자신을 현재 지금 갖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워요. 뭐 어렵다기보다는 하여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헌재가 기각의 가능성도 갖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큰 우려일 거예요. 근데 또 헌재도 약간 여론 따라가지 않을까요? 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게 이제 때도 형사 재판이 아니거든요. 예. 이게 정치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여론이 이제 그러니까 수사가 중요해요. 아하. 수사가 한쪽에서 굴러가고 지금 국조도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국조도 한쪽에서 굴러가면서 뭐 새로운 팩트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팩트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거기에 나오는 출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졌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헌재도 꼼짝 못하죠. 이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주구장창 뭐 1년 2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압축적으로 봐야 되는 정치적인 사안만 딱 짧은 시간 안에 보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것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론이라는 것이. 특히 근데 수사가 정치적 진행이 판단이라. 안 된다고 할 때 수사가 만약에 지지부진하고 1, 2월 동안에 뭐 뭐 나오는 이런 게 없다. 금방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밀당을 하면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 버리고 구속 기소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탄핵 절차도 영향을 지장을 받거든요. 받는다. 그렇게 그렇죠. 돼서 이게 4월 18일을 넘겨버리면 다시 또 6명이 되는 상황이 되면 6명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다? 이건 또 좀 모양 이상해요. 만약에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이라도 6명 가지고는 못한다라고 싹 손을 빼버리면 탄핵 심판 불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명이 오늘 충원돼서 굴러는 가게 됐지만 이 바퀴가 나사가 완전히 쪼여진 게 아니에요. 나사가 좀 엉성하게 쪼여진 거예요. 그렇죠. 일반 수사를 하거나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특검이 완전히 막 다 그렇죠. 수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대통령을 파면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됐는데 오늘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하고 그렇죠. 지금 내일한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런 그렇죠. 입장을 표명했지 그러면서 않습니까? 여야가 좀 합의를 해가지고 여야가 합의하는 안을 가지고 오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이제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지금 현재 여야의 분위기로 봐서는 글쎄 합의가 될까요? 향후 국회가 좀 될까요? 협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완전 뭐 협의를 한다 그러면은 박찬대, 권성동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권성동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근데 이 두 사람의 성향상으로 봐서 합의 근처에도 못 가고 계속 이렇게 되면 이 세 개의 수사기관이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간다 그러면은 이 수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일단 들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특검도 뜨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는 상황. 그게 구속 기소가 될지 불구속 기소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탄핵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이 좀 어떤 경우의 수가 1, 2, 3월 중에 또 4월 중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지 현실로 벌어지게 될지 지금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